경제 현안을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대민촉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박장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름에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한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가을이 다 뭐 지났죠. 오고 거의 있죠. 완전한 가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대한 얘기 좀 재밌게 풀어볼 텐데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이념으로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협인데요. 오늘 경제대민촉에서는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신협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협은 감히 유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전 세계 109개 나라가 모여서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자국에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엔 기구와 같은 그런 금융 협동조합입니다. 그 자산은요, 네. 2,200조가 되고 109개 나라에서 왕성한 활동을 서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요. 900여 개의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유엔 기구가 국제기구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이 잘 안 와닿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는 사실은 은행을 가지 않습니까? 뭐 네. 우리은행이다, 국민은행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은행들이나 농협하고 비교해가지고 신협이 뭐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시중은행과 예. 우리 신협 협동조합하고는 태동의 성질부터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네.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그렇죠. 되어 있고 신협은 서민들이 약자가 약자를 위한 하나의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중은행은 적어도 한 60% 이상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인 지분이 높죠. 예, 그 이익이 네. 국부가 유출되는 반면에 신협은 전 세계에 있는 109개 신협은 그 이익을 고스란히 자국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신협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애국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신협 통장 가지고 계세요? 예, 저도 있어요. 아니, 네.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요즘은 은행을 가면은 통장을 옛날처럼 잘 안 열어주더라고요. 네. 수익률 경쟁이나 금융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 상호 부금도 좋지만은 네. 또 이 금융기관 내지는 금융사의 역할을 한다면은 경쟁에서도 좀 그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출발이 시중은행은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저희들은 협동조합 형태를 해서 약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익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익이 나면 그걸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조합원들에게 환원해 주죠. 또 돌려주는. 돌려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조직이 정말 위대한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그래서 네. 시중은행과 같이 목적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엄격히 좀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신협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시중은행과 신협은 태동도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나 잣대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협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조합원은 얼마쯤 되고 단위 신협 같은 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딱 이렇게. 네, 우리나라만 보면 600만 정도의 조합원이 계시고 네. 단위 조합은 약 900개 정도가 전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지점까지 다 합치면 1,700여 개의 지점이 전국에 산재해서 조합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대한민국 신협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이잖아요. 첫 이제 선거 출마해서 당선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 이제 한 200일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회장님? 네. 저는 신협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를 했거든요. 네. 주위 사람들에게 평소에 나는 신협의 중앙회장 정말 하고 싶다. 나의 한번 그 열정을 한번
소진해보고 싶다라고 평소에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신협이 굉장히 이 과도기에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시중은행과하고 태동하고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는 정부가 똑같은 잣대로 들여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탈피하는 거고 네. 그보다 더 앞서 같은 협동조합의 상호금융권에서도 우리 신협이 엄청난 규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맞추고 하는 이런 아주 위중한 단계에 있으면서 제가 중앙회장이 되어서 빨리 신협을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역차별성을 없애고 형평성을 평준화시켜서 우리 신협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하고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여태까지의 시중은행과 신협과의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되고 난 뒤에 협동조합의 정신을 대국민에게 정말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아는 분이 95% 정도의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여태까지 우리 신협이 홍보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걸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네. 지금은 신협이 오롯이 협동조합 정신으로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 선명성을 부각하고 신인도를 태산과 같이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신협 정신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서 네. 첫 번째로 했는 게 다자녀에 대한 주택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주택, 의료, 교육이더라고요. 네. 우리 신협이 할 수 있는 게 주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는 한국을 조금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 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업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취임 일성으로 세 자녀 가족에게 우리 조달금리하고 같은 2.4%의 대출로 30년 거치가 아니고 30년 상환 뒤에 상환하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다자녀에게 주택을 네. 그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되면 95% 정도 공짜 비슷하게 계산이 될 그럼요. 것 같거든요. 예. 2.2%의 30년 상환이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무료 95%. 그럼요. 쉽게 말해서 네. 직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저는 9월 7일 날 여태까지 그걸 프로그래밍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모든 연구 검토를 끝내고 9월 7일 날 우리 200여 조합과 네. 다자녀 대출을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걸 시행을 해보고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면 네. 내년 초부터는 2자녀로 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신협이 각종 규제에서 탈피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선순환 구조로서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생기면 한가구로 그 자녀에까지 지금 이걸 확대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상품 얘기도 들어봤는데 혹시 또 다른 프로젝트도 좀 있을까요, 회장님?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는 지역 특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3배나 많고 인구도 2배나 많고 한데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제가 요번에 아큐 아시아 신협 회장을 하면서 네. 필리핀을 방문하고 다시 느낀 게 왜 필리핀이 우리보다 옛날에 잘 살았는데 못 살았는 거를 이렇게 금융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결국 필리핀은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인 게 창의력이 두둑하니까 훌륭한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대기업들도 모토로라가 망했고 노키아가 망하듯이 네. 물론 다 잘하려고 보는데 그 리스크가 없을 수만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한국 사회에서 천연 자원도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의 힘만 믿고 가는 것도 좋은데 그 나머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먹고 살 거리는 한국을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1619년도 벨기에 브뤼셀이 약 400년 전에 1m짜리도 안 되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오줌 누는 소년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400년이 지난 지금은
수백만 사람들이 가서 수백만 달러를 쓰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설을 따라 삼천리가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저는 다음 우리 후손들을 대비해서 누군가는 방아쇠를 당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특화 사업에 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한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제가 서예를 좀 했기 한지. 때문에 한지, 네. 예. 서예를 좀 했기 때문에 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거든요. 네. 제가 30년 전 서예에 몰입해 갔을 때 한지 공장이 수백 개가 되었습니다. 흑석골에. 근데 지금은 10개도 안 됩니다. 중국 세력에 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국제 교류전을 하면서 보면 외국에 있는 미술이나 작가들이 우리 한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10원짜리 한지를 사가서 100원이 아니고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창조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지 마을에 계시는 장인들이 한지 만드는 것만큼은 세계 1등입니다. 근데 그분은 창조 경제를 모르시는 거예요. 감히. 네. 그래서 그걸 우리 신협이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협업을 해서 한지 마을을 오줌 누는 소년과 같이 세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모르는 대기업의 리스크를 100년이나 200년 뒤에 가면 오줌 누는 소년이 400년 만에 대성공을 했듯이 우리 네. 한국 신협도 이제는 거기에다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한국 사회를 매력적인 사회. 전주 한지 마을이 성공되면 한산 모시도 있고요. 강원도 춘천 옥도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한 번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갓바이 부처님이 계시고 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한국을 정말 매력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감히 신협에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의욕적이시고 다이나믹하신데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은 보니까는 옛날에 서해에서 국선까지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서예 작가 어떻게- 하셨죠. 예, 또 어떻게 이 신협을 이끄시는 게 가능할지 예술이나 서예를 하신 분이 여긴 참 일반인의 예상하고는 좀 예. 특이한 저는 일찍 이제 서예를 제가 한 40년 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해서 뭐 지금은 국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서예가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입니다. 미술은 100가지의 색으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서예는 검정색 한 가지만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질에 대한 질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네. 예술이거든요. 그러자면 그 안에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서예 문자는 언어의 전달 수단이 아니고 이 서예는 그걸 언어의 전달 수단을 갖다가 예술로 성화시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하실 때 뭐 서예도 4가지 종류, 뭐 행서, 초서, 예서, 전서. 우리 일반인들은 행서 이외에는 잘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초서나 뭐 제가 예서 그럼 읽지를 못하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잘 받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태권도 국가대표가 앞차기만 잘해서 안 된다. 뒤돌려 차기도 해야 되고 지르기도 잘해야 되고. 네. 그래서 서예는 한 채에 능한 건 있을 수가 없고 대가는 5채에다 능통해야 됩니다. 결국 추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3일에 쓰는 판전이 수백억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저희들만이 보고 알 수 있는 5채가 다 녹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예가 굉장히 그리고 서예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붓끝 바늘 촉과 같은 그 붓끝에 대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집중력 2가지가 겸비돼야 됩니다. 우리 신협도 금융을 추구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협동조합 정신으로 사람을 선순환으로 하는 그 수치가 아닌 가치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금융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하고 제가 얘기하는 바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사회적 금융도 해야 되고 또 지역 특화 사업도 해야 되고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합원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집중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 식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서예하고 우리 신협하고는 정말 불가문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서해로 이제 갈고 닦으신 것들을 이제 쏟아 부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신협을 이용하는 게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상반기 이익이 났습니다. 시중은행에. 네. 모 은행에서 상반기 이익 난 거 1조 3천억이 외국으로 갔다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뭐 시중금융에 대해서는 약간 국부 유출에 대한 얘기도 그럼요. 예, 있는데 그걸 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협은요, 비록 이익은 적지만 그렇게 많은 이익을 이 돈 1조 3천억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다 이익이 간 거 아닙니까? 신협은 이익은 적지만 그 이익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다 녹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협 통장을 갖고 있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신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사실 힘이 별로 없죠. 미국과 캐나다는 신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109개 나라의 모든 신협들이 이익이 고스란히 자국민에게 다 녹아내리는 정말 괜찮은 기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제 사회 기여를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회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쨌든 네. 이제 모토는요. 우리는 신협 정신을 그대로 그냥 선배님들이 얘기한 신협 정신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선배님들께서 신협 정신을 지키려니까 어쨌든 금융이 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금융에다 욕심을 내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진출도 하고 하시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신협의 본 성질은 협동조합 정신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을 우리 수익을 내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디지털 휴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나 다 신협 협동 정신만 저희들이 추구하고 거기에만 오롯이 이렇게 열정과 성을 다하면 다 모든 게 된다고. 약간 신협의 리더들의 철학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 IMF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벌려나가고 금융화하려고 네네, 경쟁하려고 했는데 그때 얻은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MF 맞습니다. 때 예, 예. 타격을 좀 입으면서. 그럼요. IMF 때 타격은요. 이제 이야기가 깁니다. 오롯이 신협의 잘못이 아니고 네. 그 당시 국가로부터의 포퓰리즘이라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제 뭐 개인에 대한 신용 대출을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외국 자본이 있는 분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케이 안 했죠. 근데 국가는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서민들이 기여를 하고 싶고 신용 대출 5천만 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신협은 또 거기에다 적극 호응했죠. 그러다가 IMF가 터지니까 우리 신협이 좀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게 된 그런 또 뼈아픈 우리 그런 또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것이 신협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신협이 풀어나가야 할 방향성과 함께 당면 과제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또 뭐라고 보세요? 네. 네. 신협은 사회적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네.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 제가 중앙회장이 되면서 바꿔버렸습니다. 금융은 지금 신협도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협도 지금 자산이 이제 90조 가까이 되고 저희들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스스로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힘 역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야말로 이제는 오롯이 신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생력, 맨파워 이거는 이제 다 구비됐다고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영 철학이나 이 가치관만 다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공동체 발전으로 바꾸시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자본주의 대안 중에 하나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역할은 또 뭐라고 보세요, 회장님? 네. 사회적 경제가 저도 여태까지 이제 쭉 하면서 창조 경제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네. 사회적 경제 얘기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부르짖는 분들한테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 인디케이션을 내리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다. 바로 신협 정신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가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돌려주면 그게 바로 진정한 사회적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자녀 운동을 하고 네. 자활센터, 지금 우리 저상버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만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 버스가 있고 저상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도 지금 70, 80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네. 그분들이 버스에 못 오릅니다. 택시는 비싸서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협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저상 버스를 기부를 합니다. 지금 네. 이제 부산 진구청을 필두로 이렇게 요번엔 대전 뭐 이렇게 해서 한 해에 약 한 20에서 30대 정도를 조합과 중앙회가 합쳐서 이렇게 매년 저상버스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여하는 부분이 또 크신 것 같고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시아 신협연합회 총회에서 이제 아큐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아시아 신협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가요? 세계 신협이 네. 있습니다. 워큐가 네. 109개 나라 23개국으로 모여 있는 또 아큐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아시아 신협이. 근데 워큐는 모든 기반이 다 돼 있고 시스템화가 다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큐는요. 한국이 그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가장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 있고 워큐하고 수준이 똑같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 중에 제가 유일하게 워큐에 이사로 가입돼가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금 사실 뭐 몽골 뭐 이렇게 스리랑카, 네팔 이런 나라는 협동조합 정신은 투철한데 모든 시스템화가 좀 뒤떨어져서 협동조합 정신을 발휘하는데 조금 지장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장 출마를 하면서 한국 신협에 있는 노하우와 이런 역할을 그대로 우리는 50년에 걸쳐서 이걸 이루었다면 당신들은 5년 만에 할 수 있도록 한국 신협이 적극 도와주겠다. 그거는 곧 실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를 또 회장으로 뽑아주고 어쨌든 지금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바쁘시겠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협은 유엔 기구와 같이 금융 유엔 기구라고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약자가 모여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신협 구조고 지금은 신협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롯이 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여건이 못 돼서 많은 이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조합원님들을 잘 모시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이런 협동조합의 모토를 바꾸고 정부 당국이나 금융 당국도 지금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이런 신협에게 이제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똑같은 균형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만 되면 정말 저희들은 조합원님들을 가치 있는 수치가 아니고 가치를 가지고 하는 디지털 휴먼으로서 조합원님들의 삶의 질에 형성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을 이렇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신협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네. 주시면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는 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합원을 위해 있는 금융기관이다. 맞습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바람들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경제대민 초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